49제와 염라대왕 죽은 이를 위한 의례의 깊은 의미. 조선시대 유교 문화 속에서도 불교적 의례인 49제는 망자를 위한 중요한 의식이었지. 한양의 어느 가난한 선비가 아버지의 죽음 후 정성껏 49제를 올리던 중 기이한 꿈을 꾸게 되는데 바로 염라대왕을 만나게 된 거야. 이승과 저승 사이 죽은 아버지의 혼령을 위해 아들이 겪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통해 49제의 진정한 의미와 돌아가신 분을 향한 우리 선조들의 정성과 효심을 느껴보세. 아버지의 죽음, 가난한 선비 서하연이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고 49제를 준비한다. 한양 성저심리. 작은 초가에 사는 서하연은 가난했지만 학식이 깊고 효심이 지극한 선비였어. 그의 아버지 서진사는 평생 농사와 글을 가르치며 근근히 살아왔지. 하지만 그의 겨울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으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서하연은 마당에 멍하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지.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어.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춥게 하시다니.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 그는 아버지의 장례를 끝내고 이제 49제를 준비해야 했지. 조선은 유교 국가였지만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는 불교식 제사인 49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의례였어. 어머니께선 일찍 돌아가셨고 하연에게는 아버지가 전부였지. 그는 아버지의 영혼이 극락에 가길 간절히 바랐어. 하지만 가난한 살림에 49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지. 하연은 마을의 작은 절로 향했어. 그곳에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월명 스님이 계셨지. 스님,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49제를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월명 스님은 자비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 먼저 진심으로 애도안에 서진사는 덕이 있는 분이셨지. 49제는 죽은 이가 저승에서 7번의 재판을 받는 49일 동안 7일마다 한 번씩 제사를 올려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의식이라네.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가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가난하여 큰 의식을 치를 형편이 못 됩니다. 월명 스님은 미소 지었어.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네. 진정한 효심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내가 도와주마. 우리 절에서 간소하게라도 의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네. 하연은 깊이 감사드렸어. 그리고 다음 날부터 첫 번째 제를 준비하기 시작했지. 그는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어. 쌀이 부족해 보리를 섞어 밥을 지었고 들에서 나무를 캐어 반찬을 만들었지. 가진 것은 적었지만 그의 정성만큼은 가득했어. 첫 번째 제를 올리기 전날 밤 하연은 잠들기 전 아버지께 말을 건넸어. 아버지, 내일 첫 번째 제를 올립니다. 부디 이 정성이 아버지께 닿기를 바랍니다. 저승에서도 편안하시길. 그날 밤 하연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 꿈에서 그는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고 있었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발걸음을 옮기는데 문득 앞에 거대한 문이 나타났어. 그 문에는 명부시라고 쓰여 있었지. 저승의 문이었어. 하연이 두려움에 떨며 서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검은 복장을 한 사람들이 나타났어. 서하연, 염라대왕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연은 몸을 떨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갔어. 길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커다란 정각에 들어서자 높은 자리에 위엄 있는 모습의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지. 서하연, 내가 아버지를 위해 올리는 정성이 여기까지 닿았다. 염라대왕의 목소리는 우렁찼지만 의외로 자비로움이 느껴졌어. 내 아버지 서진사는 지금 저승의 첫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의 영혼이 평안히 가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49제를 정성껏 올려야 할 것이다. 하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 네, 대왕님, 제 목숨을 걸고라도 아버지를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였어. 좋다 하지만 49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다. 각 제마다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으며 아버지의 업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일 첫째를 올린 후 다시 꿈에서 만나자. 그 말을 끝으로 염라대왕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하연은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어.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지. 그것이 단순한 꿈인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 아침이 밝았고 하연은 서둘러 첫 번째 제를 준비했어. 그의 마음 속에는 꿈에서 본 염라대왕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 첫 번째 제사와 꿈. 하연이 첫 번째 제사를 지내고 그날 밤 꿈에서 염라대왕을 만나게 된다. 첫 번째 제를 올리는 날 하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몸을 깨끗이 씻었어. 마음을 정갈히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의식을 준비했지. 월명 스님은 작은 절의 한쪽 공간을 내어주셨고 그곳에 임시로 제단을 마련했어. 초향, 꽃, 과일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제단 위에 놓였지. 월명 스님은 불경을 읽으며 의식을 진행했고 하연은 온 마음을 다해 절을 올렸어. 아버지, 이 제사가 아버지께 닿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승에서 편안하시길. 의식이 끝난 후 월명 스님은 하연에게 다가왔어. 첫 번째 제는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밝히는 의식이네. 오늘부터 아버지는 명계의 첫 번째 왕인 진광왕 앞에서 심판을 받으실 거야. 진광왕은 살아생전의 선행과 악행을 거울에 비춰 보여주지. 하연은 놀랐어. 꿈에서 염라대왕이 말했던 내용과 비슷했기 때문이지. 스님, 어젯밤 꿈에서 염라대왕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재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스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월명 스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세. 내 정성이 저승에 닿아 염라대왕이 내게 계시를 주신 거야. 앞으로 6번의 제가 남았네. 각 제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테니 꿈의 내용을 잘 기억해 두게.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 그날 저녁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초가로 돌아왔지. 작은 방에 누워 아버지를 생각하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 다시 꿈속에서 하연은 저승의 길을 걷고 있었어. 이번에는 안개가 조금 거친 길이었고 저 멀리 커다란 정각이 보였지. 명부시의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검은 복장의 저승사자들이 그를 반갑게 맞았어. 서하연 염라대왕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들을 따라 들어간 하연은 다시 염라대왕 앞에 섰어. 그런데 이번에는 염라대왕 옆에 또 다른 왕이 앉아 있었지. 이분은 진광왕이시다. 내 아버지의 첫 번째 재판을 맡으셨지. 진광왕은 엄숙한 표정으로 하연을 바라보았어. 서진사는 오늘 심판을 받았다. 그의 삶은 대체로 선량했으나 한 가지 업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진광왕은 큰 거울을 가리켰어. 그 거울 속에서 하연은 젊은 시절의 아버지 모습을 보았지. 아버지는 어느 가난한 농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었어. 그러나 그 후로 아버지는 그 빚을 갚으라고 그 농부를 몰아세웠고 결국 그 농부는 집을 잃고 떠나게 되었지. 진광왕은 말을 이었어. 내 아버지는 이 일을 평생 후회했지만 그 농부에게 사과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업보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는 다음 생에 가난한 신세로 태어나 고통받게 될 것이다. 하연은 충격을 받았어. 그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몰랐지. 제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업보를 풀 수 있을까요? 염라대왕이 대답했어. 그 농부의 후손을 찾아 내 아버지를 대신해 사과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두 번째 제를 올리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하연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지. 그는 곧바로 앉아 꿈의 내용을 정리했어. 아버지가 괴롭혔다는 그 농부. 누구일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주 언급하던 이름이 떠올랐어. 김씨 성을 가진 농부였지. 날이 밝자마자 하연은 월명 스님을 찾아갔어. 스님, 제가 꿈에서 아버지의 업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농부의 후손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명 스님은 깊이 생각하다 말했어. 내가 기억하기로 10년 전쯤 김씨성을 가진 농부가 마을을 떠났다 들었네. 그의 아들이 지금 남쪽 마을에 살고 있다고 하더구나.
하연은 즉시 그 마을로 향하기로 결심했어.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도 이 일은 반드시 해결해야 했지. 남쪽 마을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어. 하연은 작은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길을 나섰지. 먹을 것도 충분히 챙기지 못했고 날씨는 점점 추워졌어.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지. 7번의 제, 하연이 7일마다 7번의 제를 올리며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신비로운 현상들. 남쪽 마을에 도착한 하연은 김씨 농부의 아들을 찾아 헤맸어.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는 마을 외곽의 작은 초가를 찾을 수 있었지. 그곳에는 김만석이라는 사람이 홀로 살고 있었어. 하연이 찾아간 날 김만석은 병으로 누워 있었어.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집안은 더욱 가난해 보였지. 죄송합니다만 혹시 김씨 농부의 아들이십니까? 김만석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어. 그렇소 내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소. 당신은 누구요? 하연은 자신을 소개하고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 처음에 김만석은 서진사라는 이름을 듣자 얼굴을 찌푸렸지. 서진사라 그분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향을 떠나야 했소. 아버지는 평생 그 일을 한으로 삼고 살다 가셨소. 하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 제 아버지의 잘못으로 큰 고통을 겪으셨군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일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하연은 가져온 작은 보따리에서 얼마 안 되는 돈과 약재를 꺼냈어. 많지 않지만 이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에 김만석은 거절했지만 하연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어.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 김만석은 하연의 사과를 받아들였지. 귀한 길 하연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 그는 2번째 제를 정성껏 올렸고 그날 밤 다시 꿈속에서 염라대왕을 만났어. 내 정성이 아버지의 업보를 풀어주었다. 이제 그는 초광왕의 2번째 심판을 무사히 통과했다. 하연은 기뻤지만 염라대왕은 또 다른 과제를 내렸어. 3번째 제까지는 내 아버지가 평생 가르쳤던 제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남겨야 한다. 하연은 다시 길을 나섰고 아버지의 제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연은 포기하지 않았어. 4번째 제를 앞두고 하연은 큰 어려움에 부딪혔어. 봄이 오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작은 시냇물이 넘쳐 마을 일부가 침수되었지. 하연의 집도 물에 잠겼고 제사를 준비할 여건이 되지 않았어. 몸도 마음도 지친 하연은 절로 찾아가 월명 스님에게 도움을 청했어. 스님, 이대로라면 4번째 제를 올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월명 스님은 그를 위로했어. 진정한 죄는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네. 내가 정성을 다한다면 어디서든 죄를 올릴 수 있을 것이야. 스님의 도움으로 하연은 절에서 4번째 제를 올릴 수 있었어. 그날 밤 꿈에서 염라대왕은 말했지. 내 아버지는 이제 송제왕의 심판까지 통과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심판은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5번째 제는 더욱 힘들었어. 하연은 병에 걸려 고열에 시달렸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지.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힘을 내어 제를 올렸어. 6번째 제를 올릴 때는 인근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어. 하연은 자신의 죄를 미루고 아픈 사람들을 돕기로 했지. 그는 약재를 구하러 다니고 환자들을 간호했어. 마침내 정해진 날에 6번째 제를 올렸을 때 하연은 꿈에서 염라대왕의 미소를 보았어. 내가 보인 선행은 아버지의 업보를 크게 덜어주었다. 이제 마지막 죄만 남았다. 저승법정에서 하연이 꿈에서 아버지의 재판이 열리는 염라대왕의 법정을 방문하게 된다. 마지막 제를 준비하던 날 하연은 또다시 큰 꿈을 꾸었어. 이번에는 꿈에서 깨어나지 않고 더 깊은 꿈속으로 빠져들었지. 그는 자신이 저승의 법정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 거대한 홀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높은 단상에는 염라대왕과 여서왕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 하연은 두리번거리다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어.
아버지는 저승사자 2명과 함께 법정 한가운데 서 있었지. 그의 얼굴은 늙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평온해 보였어. 서하연 이리 오너라. 염라대왕의 음성이 울려 퍼졌어. 하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 앞으로 나아갔지. 내 아버지 서진사는 오늘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동안 내가 올린 6번의 죄와 선행들은 그의 업보를 많이 덜어주었다. 이제 마지막 심판에서 그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염라대왕의 오른편에 앉은 노인처럼 생긴 왕이 말했어. 나는 태산왕이다. 내 아버지의 삶에서 가장 큰 업보는 그가 젊은 시절 물려받은 유산의 일부를 숨겨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은 일이다. 하연은 놀랐어. 그건 역시 자신이 몰랐던 아버지의 비밀이었지. 그 숨긴 유산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평왕이라 불리는 다른 왕이 대답했어. 내 집 뒤뜰 은행나무 아래에 묻혀 있다. 그것을 찾아 아버지의 형제 즉 내 숙부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어라.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 사과하고 숨겨진 유산을 찾아 돌려드리겠습니다. 염라대왕은 만족스러워 보였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너는 평생 효심으로 아버지를 모셨고 그의 죽음 이후에도 정성을 다했다. 그러나 내 내면에는 아직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지 않느냐? 하연은 깜짝 놀랐어. 염라대왕의 말이 맞았어. 그는 아버지가 가난하게 살게 한 것, 자신에게 엄격했던 것 등에 대해 마음 깊은 곳에서 원망을 품고 있었지. 맞습니다, 대왕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 서진사가 입을 열었어. 내 아들아, 내가 나를 원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실수도 많이 했고 때로는 너무 엄격했지. 하지만 내가 한 모든 일은 너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아주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 하연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지.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때로는 원망했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과 존경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감정의 매듭이 풀리는 순간이었어. 염라대왕과 여선왕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 좋다. 서진사, 내 아들의 효심과 내가 보인 진심 어린 후회로 인해 내 업보는 많이 가벼워졌다. 이제 판결을 내리겠다. 모든 왕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염라대왕은 엄숙하게 선언했어. 서진사, 너는 이 생에서의 업보는 다 갚았으나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러나 내 아들의 정성과 선행으로 인해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너는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나머지 업보를 갚을 기회를 얻을 것이다. 아버지 서진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 감사합니다, 대왕님. 다음 생에는 더 선하게 살겠습니다. 염라대왕은 하연을 향해 말했어. 서하연, 내 효심은 크게 칭찬할 만하다. 이제 돌아가 마지막 7번째 제를 정성껏 올려라. 그리고 우리의 만남을 기억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저승의 이치를 가르쳐라. 하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갑자기 주변이 흐려지기 시작했어. 그는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있었던 거야.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내 아들아, 고맙다. 이제 내 마음이 편하구나. 하연이 아버지의 전생과 업보,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알게 된다. 꿈에서 깨어난 하연은 머리맡에 땀이 흥건했어. 그는 서둘러 일어나 집 뒤뜰로 향했지. 밤이었지만 달빛이 은행나무를 비추고 있었어. 하연은 삽을 가져와 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삽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어. 작은 나무 상자였어. 하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금화와 은화 그리고 문서 몇 장이 들어있었지. 문서에는 땅 문서와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있었어. 내 아들 하연에게 이 유산은 내 형제들과 나누어야 할 것이었으나 내 욕심으로 숨겨두었다. 내가 이것을 발견한다면 내 잘못을 바로잡아다오. 아버지가. 하연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 아버지의 숨겨진 후회와 고백이 담겨 있었지. 날이 밝자마자 하연은 숙부들을 찾아갔어.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두 숙부는 모두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 큰 숙부, 작은 숙부,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이것을 공평히 나누라 하셨습니다. 처음에 숙부들은 믿지 않았어. 하지만 하연이 진심을 담아 설명하고 아버지의 편지를 보여주자 그들은 감동했지. 하연아, 네 아버지와 우리는 오래전 재산 문제로 다투어 소원해졌다. 하지만 이렇게 진심을 전해주니 이제 모든 것이 풀린 것 같구나. 유산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숙부들에게 두 몫을 드리고 하연은 한 몫만 가졌어. 그러자 숙부들은 오히려 하연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했지만 하연은 고개를 저었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옳습니다. 유산을 나눈 후 하연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 이제 마지막 7번째 제를 준비할 시간이었지. 그는 지난 모든 제보다 더 정성을 들여 준비했어. 깨끗한 흰 옷으로 갈아입고 정갈한 마음으로 음식을 차렸지. 7번째 제를 올리던 날 월명 스님은 특별한 경전을 읽어주었어. 이 경전은 지장보살이 중생의 업보를 덜어주는 내용이라네. 내 아버지의 마지막 제에 가장 적합할 것이야.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연은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어. 엄격했지만 자상했던 아버지, 때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늘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 그 모든 기억이 하연의 마음을 채웠지. 의식이 끝나고 하연이 절을 나설 때 월명 스님이 그를 불러 세웠어. 하연아, 이제 49일이 모두 지났구나. 그런데 내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하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스님을 바라보았어. 내 아버지는 사실 전생에 큰 스님이었다네. 많은 중생을 구제하고 깨달음에 이르렀지.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욕심이 생겨 완전한 해탈을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나 그 업보를 갚은 것이지. 하연은 놀랐어. 아버지가 전생의 스님이었다니.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 건가요? 월명 스님은 미소 지었어. 내 정성과 효심으로 아버지는 이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네. 아마도 다음 생에는 더 큰 깨달음을 얻을 것이야. 하연은 안도했어. 스님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지. 그날 밤 하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 몇 주 동안 계속되었던 꿈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지만 대신 아버지의 미소 짓는 얼굴이 그의 꿈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어. 아버지, 편안히 가십시오. 마지막 49제와 결말, 마지막 49제를 올리고 아버지의 영혼이 극락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는 하연. 49제가 모두 끝나고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어. 하연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일부로 작은 서당을 열었지. 그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나갔어. 아버지의 업보를 풀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은 하연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지. 어느 날 하연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어. 그때 낯익은 얼굴이 보였지. 김만석이었어. 하연은 반가움에 달려나갔어. 김 선생님,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반갑습니다. 어찌 지내셨습니까? 김만석은 건강해 보였어. 그는 하연을 보며 웃었지. 덕분에 병이 나았소. 그리고 당신이 주신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지요. 이제는 살만합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 하연은 49제를 치르며 겪었던 일들, 꿈에서 본 염라대왕과 저승 법정에 대해 이야기했지. 김만석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어. 참으로 신기한 일이군요. 저도 사실 하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 아버지 꿈에 나타나셨다고 해요.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셨다고 합니다. 하연은 놀랐어. 아버지의 영혼이 이미 김만석의 아버지를 찾아갔다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모든 것이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하연과 김만석은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 두 집안 사이의 오래된 원한은 완전히 풀렸고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지. 가을이 되었을 때 하연은 저를 찾아 월명 스님께 인사를 드렸어. 스님, 49제 이후로 저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편안히 잠들 수 있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사라졌습니다.
월명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어. 그것이 바로 49제의 참뜻이라네. 단순히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산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는 의식이기도 하지. 하연은 궁금한 점이 있었어. 스님, 혹시 제가 꿈에서 본 염라대왕과 저승법정이 실제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까요? 월명 스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 그것이 진짜든 꿈이든 내가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것이 진리라네. 이승과 저승은 생각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함께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 말을 들은 하연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는 49제를 통해 아버지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정화되었음을 느꼈지. 겨울이 다가올 무렵 하연은 꿈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났어. 이번에는 저승법정이 아닌 아름다운 연못이 있는 정원이었지. 아버지는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연을 반겨주었어. 하연아, 내 덕분에 나는 이제 평화를 찾았다. 내 업보는 많이 가벼워졌고 다음 생에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하연은 아버지를 껴안았어. 아버지,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 내가 올린 49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여정이었고 우리 부자의 인연을 새롭게 엮는 과정이었지. 이제 나는 떠나야 한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며 빗속으로 사라졌어. 하연은 슬프지 않았어. 그의 마음에는 평화와 희망이 가득했지. 꿈에서 깨어난 후 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어. 첫눈이 내리고 있었지. 하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어. 49일의 여정, 7번의 제를 통해 아버지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정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49제의 진정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49제와 염라대왕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조상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망자를 위해 어떤 정성을 다했는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9제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과 떠난 사람 모두를 위한 치유의 여정이었습니다. 하연이 아버지를 위해 7번의 제를 올리며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고 아버지의 업보를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의례를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망자와의 미해결 감정을 해소했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후의 애도 과정은 중요합니다. 하연처럼 진심 어린 정성과 사랑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도 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염라대왕의 수명 연장 허가 조선시대 기적적인 회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염라대왕이 특별히 수명을 연장해준 신비로운 사연들을 만나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를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